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안 인상은 눈 하나가 아니라 눈과 중안면의 연결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안검 수술은 늘어진 윗 눈꺼풀 피부와 근육을 정리해 눈 뜨는 힘과 시야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과 피부를 정리해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완화하는 수술이죠. 이 두 수술은 눈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종종 놓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눈밑 인상이 정말 눈 자체의 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눈 수술을 하면 동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눈은 또렷해졌는데 얼굴 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수술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얼굴을 어디 기준으로 봤느냐의 차이죠. 오늘은 상하안검 수술과 중안면 거상을 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조합이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인상은 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동안을 떠올리면 대부분 눈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눈 아래가 길어지고 광대 아래 볼이 처지면서 웃을 때 인상이 무거워집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눈을 아무리 또렷하게 만들어도 얼굴 전체 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안 인상은 눈 하나가 아니라 눈과 중안면의 연결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안검 수술은 늘어진 윗 눈꺼풀 피부와 근육을 정리해 눈 뜨는 힘과 시야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과 피부를 정리해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완화하는 수술이죠. 이 두 수술은 눈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종종 놓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눈밑 인상이 정말 눈 자체의 문제일까요? 중안면은 단순히 볼만을 의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눈 아래 지방층, 흔히 말하는 수프와 이를 지지하는 근막, 그리고 광대 주변 구조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중안면 구조가 처지기 시작하면 눈밑이 길어 보이고 웃을 때 얼굴이 팔자 쪽으로 쏠리면서 인상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상하안검 수술만 진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 자체는 정리됐지만 중안면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과가 따로 노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눈은 예쁜데 얼굴 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리프팅의 결과는 가만히 눈을 봤을 때보다 표정이 움직일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눈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리프팅을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얼굴을 단계별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눈과 중안면은 시간 순서대로 늙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축에서 함께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먼저 정리해 놓고 중안면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미 기준에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분리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상하안검 수술 결과만 놓고 보면 수술 자체는 잘 된 경우인데 사진을 찍거나 웃을 때 보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죠. 이때 문제는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눈과 볼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보인다는 점입니다. 눈은 또렷해졌는데 이 아래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얼굴은 오히려 더 나뉘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더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 같은 얼굴 안에서 기준을 맞추는 수술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수술 개수가 아닙니다. 위아래 가운데를 하나의 구조로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눈을 정리하고 아래에서는 중안면을 지지해 눈과 볼의 경계를 함께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설계하면 눈밑이 짧아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지며 웃을 때 얼굴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리프팅의 결과는 수술이 아니라 처음 어디를 기준으로 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프팅을 선택이 아니라 설계라고 설명합니다. 중안면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웃을 때 훨씬 많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말하거나 웃을 때 어색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일 리프팅은 피부를 세게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눈 아래 구조를 위로 복원해 표정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만드는 접근입니다. 상하안검과 중안면을 함께 고려하면 정적인 인상뿐 아니라 움직일 때의 인상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동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웃을 때 완성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상하안검과 중안면 거상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답은 아닙니다. 눈의 문제만 명확한 경우에는 상하안검 단독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밑이 길어 보이거나 웃을 때 인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중안면 평가 없이 눈 수술만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수술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 전 판단입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질문. 리프팅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인상의 변화가 눈의 문제인지 중안면의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단독 수술과 복합 수술 차이를 미용이 아니라 구조 기준으로 설명했는지, 웃을 때 인상까지 고려한 설계인지. 좋은 상담은 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해시키는 상담입니다. 동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리프팅은 유행이나 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왜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안검, 하안검과 중안면 거상은 눈을 바꾸는 수술이 아니라 인상을 다시 설계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술이어도 어디를 기준으로 받느냐에 따라 얼굴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엘리트 성형외과 이영진 원장이었습니다.